부동산 스터디에서 제가 부동산 스터디하고 아름집에서 아포유라는 단어가 뜨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는 알람 설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포유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보게 되는데, 야, 내가 4년 전 글을 갖다가 다시 읽어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몇 년 전 아포유님 글인데 읽어보세요 하고 부동산 스터디에 올라갔던 제 글을 갖다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게 4년 전에 쓴 게 맞습니다. 4년 전에 쓴 게 맞고, 원래는 아포유 카페에다 썼던 글이에요. 아포유 카페에 썼던 글인데, 누군가 이 붓웅산 스터디로 카페 글을 갖다 옮겨갔어. 그러면서 이 글을 갖다 올리신 분이, 제가 이 글을 이때 읽었으면 주식 안 하고 부동산 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포유님도 틀린 게 있는 게, 그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만들겠다는 문제양,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아, 이게 제가 썼던 글이에요. 그 아포유 카페에다가 썼던 글이고, 이게 2016년 4월 20일에 링크되어 왔으니까, 2016년 4월 20일, 그러니까 4년도 전 이야기죠. 이때 이미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주택임대차 3법이죠. 주택임대차 3법 중에 두 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때 이미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월세 상한제 하면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발생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가격 폭등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까? 제가 쭉 설명했어. 이게 벌써 4년 전에 쓴 거라고요. 4년 전에 쓴 거라고. 2016년 4월.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까? 바로 주택가격 폭등이다.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비해 임대차 공급량이 말라버리니 해당 수요는 주택 매수 세력으로 변환될 수밖에 없고, 임대차 물건은 4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묶여 있다 보니까 매도 가능한 아파트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이 뭐 4년이라고, 이 당시엔 4년이라고 적었지만 지금 앞으로 2년, 지금 8월 달부터 계약갱신 신청권 쓴 2년 동안은 임대차 물량이 말라버리는 거. 제가 그러니까 4년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전월세 상한제 5%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 해석했던 부분은 있는데, 정확한 로직에 대해서 이해를 없이 쓰다 보니까 정확한 로직은 없는데 결론은 같아요. 또한 여기서도 또 이야기 해놨네. 두 가지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전세가가 제한되는 것만 생각하지 월세로 전환되는 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세 소멸. 이때 이미 난 전세 소멸을 얘기했어요. 자, 근데 다만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다만 과연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신청권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것일까? 천만에 만만해. 그들 역시 지킬 수 없는 공약이란 걸 알고 있을 듯 싶다. 난 여기까진 파악을 못했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갖다 쓰게 되면은 주택가격 폭등이 일어난다라고 전 이미 4년 전에 예측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예측을 못한 거야. 얘네들이 정말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사이코들이란 걸 난 예측을 못했던 거지. 난 그때 이렇게 썼어요. 다만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금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이 당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연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신청권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킨 것일까? 천만에 만만해. 그들 역시 지킬 수 없는 공약이란 것을 알고 있을 듯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공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과도한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하며 우선 당장 표를 얻고 보자는 남발성 공약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자, 아포유가 이건 완벽하게 틀렸어. 주택가격 폭등한다. 전세 소멸되고 월세로 급격하게 변환된다. 다 맞췄어. 이미 4년 전에 맞췄어. 그런데 난 얘네들이 이렇게 사이코일 거란 건 미처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포유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포유가 틀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하지만 아프님도 틀린 것이 있는데 그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을 만들겠다는 문제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4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예측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종사자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이코를 예측 못하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 정부 여당의 그 지능이라든가 그들의 독단적 행위? 그러니까 스터디에 글 올리신 분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4년 전 글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걸 부동산 스터디에 올렸어. 공약 실천력 100% 유유. 나 오늘 왜 이렇게 울고 싶어요. 누구나 예측? 거짓말? 그런가요? 거짓말인가요? 나, 그런가? 대단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거짓말일까요? 근데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그 로직을 갖다가 전부 다 풀어서 설명드렸다고요. 그 당시에 왜 매매가 폭등하고, 왜 전세가 소멸되고, 왜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는지. 홍남기 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픈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기사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 진짜 우프다는 표현이 딱 이런 때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저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우프다 우퍼. 앞으로 2년 동안 전세가 어떻게 막으려고 지금 이러면서 대책도 없어. 김현민은 지금 또 해외 나갔죠? 참, 대한민국 주택가격 폭등시켜놓고 지금 쿠웨이트 나가 있어. 김현미. 아니면 국감을 갖다가 좀 미루려고 그러는 건지. 중동엔 왜 갔대? 현미 누나 안 들어왔으면. 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김현미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김현미도 하나의 그 기계 부속품 같은 존재지. 그 위에서 다 내려온 걸.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장관들에 대해서 장관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현 정부에서는 좋아하질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장관을 갖다 불문하고 장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현 정부는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현 정부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대로 성실히 따르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장관이 현 정부에서는 좋아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그 밑에서 올라온 보고로 위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관은 현 정부에서 아무도 없는 거지.